이제 완연한 봄이 오고 있어서 추식구군 종류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튤립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튤립을 이렇게 커튼 뒤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거실 쪽 안쪽에다가 두고 있어요. 튤립의 경우에는 개화 온도가 다른 추식구군보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받을 때 베란다 온도가 쿡 올라갈 때 급히 얘가 개화 온도에 도달해서 싹이 충분히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난쟁이 튤립이라고도 하고 촛불 튤립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꽃이 피게 되면 꽃이 일단 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꽃대가 길어지기가 많이 어려워요. 이게 스텝을 밟고 지나가면 이전 스텝으로는 다시 안 돌아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가 색이 물들기 전에 충분히 꽃대를 길게 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줄기가 웃자랄 수 있게 그늘에 두고 빛을 차단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원종 튤립이에요. 원종 튤립 같은 경우에는 꽃봉오리가 낮을 때 피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줄기가 너무 길어버리면 이 대가 얇기 때문에 치렁치렁 늘어져서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종 튤립 같은 경우에는 해를 충분히 보여줘서 이 잎과 줄기가 너무 웃자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히아신스는 이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온도가 높게 되면은 꽃봉오리가 구근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꽃이 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꽃의 볼륨이 작게 유지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얘가 고유의 색깔, 빨강이나 보라라든가 이런 고유의 색감이 물들게 되면 물을 더 많이 먹으면서 꽃의 볼륨이 훨씬 더 커져요. 그렇게 되면 미쳐 나오지 못한 꽃봉오리가 이 구근 안에 낑겨서 갇히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 부분에는 공기순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구근 안에서 썩어 들어가면서 구근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근 비대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꽃봉오리 적어도 구근 바깥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는 꽃대를 길게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잘 보여주게 되면 히아신스 역시 개화 온도에 도달해서 꽃대가 충분히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렇게 창가에 먼 곳에 두거나 아니면 커튼을 쳐서 꽃대가 웃자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무난하게 꽃봉오리가 이 구근 바깥에 다 나왔다 하면은 계속 실내에 두는 것보다는 해가 잘 드는 곳에 두는 편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실내에 계속 두게 되면 대가 아무래도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크고 무거운 꽃봉오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우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히아신스 같은 경우는 꽃볼이 이 땅에 많이 붙어 있을 때 안정감이 있고 예쁘기 때문에 일단 꽃봉오리가 나왔다면 해가 잘 드는 곳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수선화인데요. 수선화 같은 경우는 이 꽃볼이 이 구근 안에서 핀다거나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를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줘도 되고 안 보여주고 싶으면 그늘에서 키워도 되긴 하지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선화를 키울 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키에서 꽃을 피우려고 한다면 그늘로 옮겨 두시면 되고, 이 정도 키에서 꽃을 피워도 충분하겠다 싶으시면 그때부터는 햇빛을 보여주셔도 되는데, 수선화 같은 경우에는 직강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직강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약간 반양지라던가 반그늘에 두고 키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추운 편인데도 크로커스가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아무래도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추식구군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를 잘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꽃이 예쁘게 피기 때문에 해가 잘 되는 곳에 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꽃이 시들고 나면 이 시든 꽃대는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꽃으로 가는 양분을 막고 나중에 꽃이 다 자르고 나면 이 잎이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을 잘 시키셔야 구근이 통통해지고 다음에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물을 주실 때 이 꽃에 물이 닿으면 꽃이 일찍 시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줄기가 짧잖아요.
더욱 신경 써서 이 흙에만 물이 닿을 수 있게끔 물 주는 데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물마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흙에 따라서 물마름 정도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시기부터는 이렇게 겉흙이 말랐을 때 그냥 가볍게 비를 맞춘다 하는 느낌으로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을 건너뛰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 이 식물이 멀쩡해 보일 수는 있어요. 이파리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대신 속에 안 보이는 꽃봉오리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말라버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꽃이 안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뿌리가 완전히 마르지 않게끔 물 주는데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습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말을 덧붙여 보자면, 우리가 걱정하는 과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줄기 삽목을 했다거나 아니면 씨앗 파종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화분에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식해서 키운 경우에는 잘 생기지 않고요. 보통은 모종으로 판매되는 것들을 우리가 큰 화분으로 옮겼을 때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식물이 어느 땅에 처음 털을 잡고 이렇게 쭉 자랄 때에는 그 화분 규모에 맞게끔 자기가 최대한 뿌리를 뻗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이미 내가 이 들어오는 물을 즉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물을 좀 자주 줘도 혹은 물이 오래 남아 있어도 그래도 과습에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갈이를 해줄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모종 포트에 있을 때 거기에 충분한 뿌리를 다 뻗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뭐 꽃을 준비한다던가 뭐 잎을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바로 뿌리가 충분히 막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 추가한 흙 부분에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좀 많이 주게 되면 바로 과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근부터 심어가지고 키운 경우에는 우리가 설령 큰 화분에 심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 큰 화분에 뿌리를 뻗을 만큼 뻗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자주 주어도 많이 주어도 다른 화분처럼 그렇게 과습이 팍팍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식구근 중에서는 물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화분에 구근부터 심어서 키우는 경우에는 과습이 잘 생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말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물 주고 나서 좀 걱정이 되신다면 창문은 반드시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